김수경의 미로 탈출. 프롤로그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순식간에 찾아와 삶을 집어삼키는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성공과 실패, 영광과 모욕의 반복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삶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혼돈과 방황에 빠지고 일상을 좀먹는 우울한 감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아득하고 그랬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굳이 그 시기에 명칭을 붙이자면 슬럼프, 침체기쯤이 되겠죠. 그러나 이 경박하고 단순한 단어들로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그런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저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인생에 대한 암담한 무력감을 느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퍼뜩 미로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로와 같지 않는가? 그렇다면 인간은 이 복잡한 미로에서 나가려고 출구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미로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운명을 지닌 존재들.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일더군요. 이 책은 이 같은 쇼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생은 미로 여행.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 미로 속에 가둔 거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출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미로 바깥에는 정말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 그리고 미로를 묵상하고 추적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진진했습니다. 글을 마치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미로의 어디쯤에 있을까?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시는지요? 작가 김수경. 이런 게 산다는 것일까? 모든 것이 다 구비된 넓은 방에서 한참을 뒹굴며 소일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다. 갑자기 의문스러워졌다.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이 방에서 이 구석 저 구석 뒹굴며 평생 시간을 보내며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아니야. 인생이란 틀림없이 이것보다는 다양할 거야. 나는 두리번 거리며 그 넓은 방을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나는 밖으로 나가는 문을 발견했다. 이렇게 가까이에 그런 큰 문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문이 여태 내 눈에 한 번도 띈 적이 없었다는 게 이상했다. 그 문을 나서면서 내 마음은 기대에 부풀었다. 그래, 인생은 발전적이어야지. 이 문 밖에는 참으로 멋진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여태까지 그것이 전부라 믿고 눌러 앉아 살던 그 넓은 방을 착각의 방이라 이름 지어주고서 방을 나왔다. 문 밖에는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왼쪽으로 돌아서자 문 하나가 나타났다. 관계의 방이라고 하는 문패가 붙어 있었다. 관계? 이건 내 관심 분야지? 나는 문을 열고 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모두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다. 아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또는 얼굴만 아는 사람들까지 그곳에 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서로 연결된 줄에 엮어져 있었다. 내가 다가서자 이 사람 저 사람 다가와 자신의 줄로 나를 두르고 내 줄을 자기 몸에 두르고 돌아갔다. 내 몸은 온통 그들과 연결된 줄로 메어버렸다. 나하고 잘 지내던 친구 하나가 내 성격에 실망하여 화를 내고 저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앞으로 꼬꾸라졌다. 나와 팽팽히 경쟁관계에 있던 사람이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의 줄을 끊어버리자 나는 뒤로 나가 떨어졌다. 어떤 이의 줄은 너무 가늘고 약해서 내가 그쪽으로 자주 다가서 주지 않으면 쉽게 끊어져 버렸다. 한 번은 다른 사람이 발 밑에 쳐둔 줄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내가 어떤 이에게 둘러준 줄은 너무 약하게 묶여서 쉽게 풀어지곤 했다. 아,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든 걸까? 왜 내 성격은 이 모양이지? 그런 일이 수도 없이, 그야말로 수도 없이 되풀이되자 나는 점점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어졌다. 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이 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몸에 감긴 줄을 대충 끊어버리고 후다닥 그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체육관 같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온갖 극기 훈련 기구가 가득했다. 나는 순서대로 그 코스들을 통과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첫 코스는 내가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었다. 나는 쉽게 그 코스를 통과했다. 그러자 채점 기계에서 합격을 의미하는 관중의 우렁찬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능력을 인정받은 기분은 꽤 좋았다. 어깨를 으쓱거리며 다음 코스로 갔다. 이번 코스는 좀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 있었다. 나는 가뿐하게 그곳을 통과했다. 역시 터져나오는 함성과 박수 소리. 후후, 이거 기분이 썩 괜찮은데? 계속 여러 코스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서 나는 내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은 좀 힘든 코스였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끝까지 왔을 무렵에 나는 힘이 빠져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채점 기계에서 관중의 심한 야유와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실패에 대한 가차없는 평가였다. 냉혹하군. 격려는 못해줄 망정. 다음 코스로 이동하면서 나는 조금 불안해졌다. 내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앞에서 나는 두 다리가 심하게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한참 동안을 망설였다. 또 실패하게 되면 어떡하지? 삑! 시간 초과를 알리는 소리와 함께 다음 코스로 나갈 자격까지 박탈당한 채 나는 인생의 실패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 모서리로 팽개쳐졌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 방을 한 개의 방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조용히 그 방에서 물러났다. 나는 여전히 이 복도 저 복도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걸까?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저 모서리만 넘으면 방이 나타날 거야. 그러나 그곳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나는 계속 방을 찾아 헤맸다. 끝없는 복도의 행렬. 긴 시간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순간 섬광처럼 머리를 스친 어떤 생각으로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미로. 그렇다. 이곳은 다름 아닌 미로였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인생이란 미로에서 헤매는 것일까? 그것도 평생 동안을? 나는 갑작스럽게 심한 무기력감에 휩싸였다. 방향도 없이, 목표점도 없이,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로 속을 끝없이 헤매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했다. 산다는 것은 참 공허한 일이군. 한참 동안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너무 갈증이 나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를 향해 나는 간신히 몸을 이끌고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 방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다. 우물 옆에 분석의 우물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나는 우물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나 마셔도 해소되지 않은 이 갈증. 멍하게 앉아있다가 문득 내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 남이 본 내 모습이 아닌 내가 보는 내 모습이 궁금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우물 속의 나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속에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더러운 것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내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서 눈을 감아버렸다. 또 목이 말랐다. 다시 물을 마시려고
몸을 우물 안으로 구부렸다. 그런데 그때 우물물에 어떤 물체가 하늘을 잽싸게 날아가는 모습이 비쳤다. 나는 깜짝 놀라 천장을 쳐다보았다. 천장은 열려 있었고 그 위로 파란 하늘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새였나?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 뒹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바쁘게라도 살아보자. 바쁘다 보면 이 우울증이 사라질지도 몰라. 복도를 건너 어떤 방에 도착했다. 할 일 많은 방이었다. 방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다. 그래, 쓸데없는 잡념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일에 전념하는 거야.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엄청난 분량의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일에 착수했다. 일이 하나씩 기한 안에 성공적으로 끝날 때마다 나는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다. 재미도 있었다. 그래, 이런 게 사람 사는 행복이라는 거지. 이렇게 단순한 이치를 모르고 괜히 방황했잖아. 그러나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이 나를 재촉하고 때로는 5가지가 넘는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때도 있었다.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데 조금도 쉴 틈이 없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일을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 일하는 건지 모르겠군. 일은 끊이지 않았다.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도망가서 실컷 쉬고 싶어.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처음으로 느끼는 그 자유로움과 해방감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했다. 어느덧 일의 노예가 된 것일까? 또다시 일거리가 쏟아졌을 때는 더 이상 내가 일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잡아 끌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이 텅 빈 채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질질 끌려다녔다. 내가 구태여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일이 일을 풀어나갔다. 나는 그저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나를 일에 내맡겨 버렸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할 일 많은 방에서 뚝 떨어져 절망의 나락 속에 엎드려져 있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기운을 차리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었다. 이대로 쓰러져 있을 수는 없어. 어딘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야. 나는 한참 만에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켰다. 이 구석, 저 구석을 찾아보다가 조그마한 출구를 발견했다. 나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몸을 구부려 그곳으로 겨우 기어들어갔다. 그 방은 육중한 흰 대리석으로 사방 벽이 꾸며져 있는 넓은 방이었다. 나는 모처럼 만에 크게 기지개를 켰다. 이 방에서는 쉴 수 있겠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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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그러나 벽에 걸린 타이머의 초침이 흘러갈 때마다 벽들이 조금씩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타이머가 먹기 전에 얼른 이 방을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또다시 숨을 헐떡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다. 나를 짓누르는 사방의 압박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4개의 벽이 나를 짓누르기 직전에 간신히 그 스트레스의 방에서 나는 빠져나왔다. 나는 복도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어디에도 쉴 곳은 없구나. 정말 슬펐다. 인생의 즐거웠던 기억은 미로를 인식하기 전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착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던가? 도대체 내가 왜 이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 거지? 그래, 구태여 길을 쓰고 이 미로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나는 충동적으로 미로 탈출을 결심했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숨쉬기를 멈췄다. 시간이 지나자 온몸에 진땀이 흘렀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미로를 영원히 탈출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온몸에 있는 대로 힘을 주었다. 흡! 그 순간 파! 나는 흠칫하여 나도 모르게 숨을 쉬어버리고 말았다. 내 머리 위를 재빠르게 날아가는 어떤 물체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무엇이었을까?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미로 탈출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다시 미로에 도전해보자. 반드시 출구는 있을 거야. 어느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방문을 열고 나오는 어떤 소녀와 마주쳤다. 저는 지금 착각의 방에서 나왔어요. 앞으로 제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기대가 돼요. 그녀가 앞으로 대면해야 할 여러 종류의 방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안쓰러웠다. 나는 어린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도 다음 방을 찾고 있으니 함께 찾아봅시다. 정말요? 친절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기뻐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녀의 순진무구함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끌렸다. 우리는 함께 이 복도 저 복도를 기웃거렸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 즈음에 어떤 방의 문 앞에 이르렀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나 찬란했다. 그곳은 사방에 벽도 담도 없이 훤히 튀어 있었으며 온갖 아름다운 꽃과 울창한 숲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드디어 미로를 빠져나온 거야. 출구를 제대로 찾았어. 우리는 기쁨에 들떠 얼싸안았다. 이제 미로 속의 방황은 끝이야. 소녀와 나는 함께 들판을 거닐며 꿈같은 시간들을 보냈다. 세상은 장밋빛으로 빛났으며 모든 것이 향기로웠다. 이 가슴 설레는 행복감. 이제야말로 완전한 안식에 도달한 것이다. 그녀와 나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의견 차이가 생겼다. 인생관의 차이였다. 내가 미로 속에서의 절망과 고통을 설명해주면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곧장 여기러 온 그녀는 나를 어두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생을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었다. 당신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너무 어려서 잘 몰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어리지 않아요. 나는 충분히 인생을 안다고요. 에이, 그만합시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꼈다. 얼마 후 그녀가 내게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다. 당신과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당신과는 숨막혀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나는 떠나야겠어요. 그녀는 내게 결별을 선언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져 있던 들판과 하늘과 나무와 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순식간에 거무튀튀하게 곰팡이가 쓴 허름한 4개의 벽이 나타났다. 한쪽 벽에 신기루의 방이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환상이었단 말인가? 지금까지? 여태? 여기는 그저 하나의 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미로를 완전히 빠져나와 안식의 평온에 도달했다고 생각한 것은 사랑에 취해 있던 내 착각의 산물이었을 뿐. 나는 완전히 상심한 채로 복도 여기저기를 방황했다. 생각하는 게 귀찮았다. 나는 삶에 무관심하기로 했다. 한동안 나는 무중력의 방에 머물렀다. 허공에 붕 떠있는 기분이었다. 내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고 꿈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냄새나고 더러운 구렁텅이 방에서 한동안 자포자기해 있었다. 선택의 기로라는 이름을 가진 골목에서 고민하였다. 내 선택은 늘 만족스럽지 못했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속을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다. 아, 대체 언제까지 출구를 찾아 헤매야만 하는 걸까? 어느 막다른 골목에서 드디어 나는 바닥에 뻗어 누워버렸다. 나는 조용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 하늘은 지금껏 어느 방 위에서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 바로 그때 나는 복도벽 꼭대기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것은 잠깐만요. 그가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여보세요.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이지요? 그가 활기차게 대답했다. 미로를 뛰어넘어 가려고 합니다. 아니, 뛰어넘다니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미로 속에 갇혀서 여기저기를 헤매는 게 아니라 미로 위에서 미로 전체를 조망하며 미로를 살아가는 거죠.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 높은 벽 위에 올라갈 수 있었나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그의 눈이 갑자기 어떤 감동 같은 것으로 그윽해졌다. 저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준 능력 있고 친절한 팔을 가진 분이 계시답니다. 능력 있고 친절한 팔을 가진 분이라고요? 그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나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벽 위에 걸터 앉아 내게 그 능력 있고 친절한 팔을 가진 분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강하고 능력 있는 팔을 가진 분이 있었다. 그분은 그 팔로 하늘을 보듬고 거기에 해와 달을 두었고 형형색색의 별들을 뿌렸다. 땅에는 나무와 풀을 손으로 다독여 덮어주고 그 위에 짐승이 뛰놀게 했으며 물속은 아름다운 물고기로 장식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사람을 빚었다. 그분은 그 팔로 사람을 품어 보호하였고 언제나 관심을 기울였다. 사람들은 그분의 그 아늑하고 친절한 팔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았다. 그분의 팔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갖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표현하였다. 그분은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팔 없이도 우리끼리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정말 옳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다. 결국 사람들은 그의 팔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을 찾고 부르는 그분의 표심팔이 귀찮아 밀쳐내고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그러던 끝에 그들은 그분의 팔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만든 미로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들은 미로야말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안식처라고 여겼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미로를 돌아다니면서 그 미로가 인생의 전부라 믿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들은 천장이 덮인 미로 속에서 그분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통쾌해하면서 살아갔다. 그들은 미로 바깥에도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렸다. 이제 그들은 미로 바깥에도 세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향일 뿐이라고 비웃었다. 그들은 점점 미로를 따라 밑으로 치달아 지하로 나 있는 마지막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미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쉴만한 곳이 아니었다. 미로 속에 온갖 방들을 전전하며 고통스러워하고 나올 길을 찾지 못해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들을 안타까운 눈길로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셨다. 그분은 이들을 가슴 저미게 바라보다가 더 이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을 절감했다. 그분은 미로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만나리라고 결심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미로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그가 그분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미로 속에 머물면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미로 바깥에 또 다른 세계가 실제함을 선포하였다. 물론 사람들은 조소하였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아프고 고통받는 자를 품어 안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팔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며 놀라워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팔을 경계하며 또는 무시하며 밀쳐내었다. 그들 눈에는 그가 미로 바깥 세상에 대해 함부로 아는 척하는 무엄하고도 건방진 사람으로 비쳤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분은 마음이 딱딱하고
무지한 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을 천장에 매달기로 결의했다. 그들은 그분의 몸을 천장에 대고 양팔을 벌려 두 손에 못을 박아 천장에 고정시켰다. 어디 거기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보시지. 그곳에서 내려와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만 바깥 세상과 미로를 단절시키는 이 가로막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분은 천장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것 보라며 그분의 죽음을 통쾌하게 여겼다.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첫눈과도 같은 소리와 함께 그가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두껍고 육중한 어둠의 천장을 저 멀리 날려버렸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그가 몸을 다시 일으킴으로 인해 저 높고 푸른 희망의 하늘이 모두에게 열려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곳을 열어놓았으니 너희는 하늘을 볼 때마다 내가 항상 너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나 너희를 향해 팔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다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미로 속의 고통과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팔을 믿고 붙들어야 하고 또 이 거짓된 미로의 굴레를 뛰어넘어 저 넓고 진실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간곡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능력 있고 친절한 팔이 어디에 있나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보아도 팔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안 보이는데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미로 위에 올라와 있고 그 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팔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나는 그의 실망스러운 대답에 맥이 풀렸다. 자기 힘으로 그 위에 올라가 놓고서 자기 공로를 신적 존재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내 심중을 알아차렸는지 그가 덧붙였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팔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믿어요. 또한 믿기 때문에 그 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팔을 믿고 잡으라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믿음? 그런 불합리한 감정에 의지하라니 너무 원시적이잖아. 나는 내 얼굴에 떠오른 실망을 숨기고 최대한 정중하게 그에게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은 흥미롭지만 저는 좀 더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군요. 조언은 감사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어두워진 그의 눈빛을 먼 옛날 어디선가 본 듯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잘 나가는 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환한 조명과 세련된 장식으로 단장된 그 방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손대는 일마다 잘 풀리고 순탄히 해결되어서 인정과 칭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구태여 미로 위를 뛰어가는 모험을 택하지 않기를 잘한 것 같았다. 미로 속에서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는가? 그는 그 나름대로, 나는 나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 방들에서의 고뇌에 찬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철없던 시절의 방황을 이제는 끝내고 나는 순탄한 이 방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성숙한다는 것이리라. 넓고 환하게 불을 밝힌 화려한 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나는 그 길을 따라 차곡차곡 인생을 밟아나갔다. 이따금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마다 하늘은 점점 더 높은 곳에 있었다. 이 방의 길은 끝도 없이 이어져 갔다. 가끔 내가 점점 미로 속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때도 있었다. 게다가 내가 책임져야 할 인생의 부분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 때때로 그 인생의 무게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보았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는 했다. 지쳐서 그래, 지쳐서. 재충전이 필요해. 그러나 휴식과 사교와 오락으로도
그런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가끔 미로 위를 올려다보면 저쪽 벽면으로의 도약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저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보고 있고 미로 위를 도약하며 살아나가고 있다. 그 도약의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얼마 후에 맞은편 벽에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가슴은 오랜만에 기대로 부풀었다. 저 문 뒤에는 어떤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을까? 설레는 가슴으로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것은 벽에 정교하게 그려진 문 그림이었던 것이다. 허무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나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높은 미로의 벽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무기력감에 나는 몸을 떨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졸업했다라고 믿었던 삶의 허무감에 다시금 휩싸여서 그곳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로 밖 세상을 보고 싶다. 미로 밖의 세상을 보고 싶어. 어느 순간 지독한 목마름처럼 내 속에서 갈망이 솟구쳤다. 이곳에 이대로 묻힐 수는 없어. 이런 삶은 정말 지긋지긋해. 바로 그때 그 능력 있고 친절한 팔을 가진 분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의 팔이라면. 나는 그의 팔을 붙들고 싶어졌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다. 내 팔을 붙들어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를 향해 내밀어 있던 나의 손을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잡아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허공으로 팔을 뻗었다. 그때 나는 분명히 느꼈다. 어떤 단단한 손이 내 손을 붙잡아서 나를 순식간에 수천 길이나 되는 미로의 벽 꼭대기로 끌어올렸다. 그곳에서 나는 보았다. 내가 여태껏 갇혀있던 미로의 모습을. 미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났을까? 내 가슴은 가슴 벅찬 환희로 두근거리고 있다. 그리고 내 눈은 지금 미로 전체를 조망하며 새로운 행로를 바라보고 있다. 이 미로가 끝난 뒤에 안식할 수 있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보자. 현재 내가 처한 미로의 모든 여정이 갑자기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 뿌듯한 행복감과 평안함. 실로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다.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준 그 고마운 팔이 아니었다면. 주위를 돌아보았더니 나 말고도 내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음 벽으로의 점프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들을 보자 감사하고 또 반가워서 눈물이 났다. 이제 나도 저쪽 벽으로 뛰어넘기를 시도하는 거야. 나는 팔짝팔짝 미로 벽면을 뛰어넘었다. 미로는 내 삶에 그대로 남아있으나 그 미로를 다니는 나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로 안에 살면서도 미로에 구속되지 않는 이 자유로움. 나는 신이 나서 점프를 계속해 나갔다. 한 번은 무모하게 건너뛰다가 벽에 못 미쳐서 한바탕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내 팔을 잡고 가야지. 나는 그 팔을 의지해서 미로 건너기에 성공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팔을 신뢰하고 그 팔이 인도하는 대로 뛰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속에 그분의 친절하고 성실한 팔에 대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어느 날 나는 다시 할 일 많은 방 벽 위에 서 있었다. 매우 바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내 자신이 정말 신기했다. 그것을 도약해서 저쪽 벽으로 가는 순간 나는 벽 밑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다.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바로 그 소녀였다. 그녀는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들 때까지 나는 거기서 잠시 기다렸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흠칫 놀랐다. 이내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당신도 별 수 없군요. 어때요? 그 위에는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나는 그녀의 냉소적인 말에 정말 많이 당황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미로가 내 평안을 침범하지 못해요. 그렇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마치 꿈에 드는 말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고 친절한 팔을 가진 그분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만! 그녀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됐어요.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팔이 미로 바깥의 새로운 세상으로 끌어올려준다는 그 황당한 얘기를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바쁘실 텐데 그만 가보시죠. 그녀가 차갑게 인사했다. 그래요. 다음에 다시 당신을 찾아오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그녀에게 아쉬운 인사를 남기고 나서 나는 그분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도약을 준비했다. 저 벽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밑에서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힘차게 미로 벽을 박차고 저쪽 벽 위에 넉넉하게 착륙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의 빛이 역력하게 떠올랐다. 때가 되면 다시 그녀를 찾아가 그분의 팔에 대해 이야기해 주리라. 그녀 역시 이 미로 위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녀도 언젠가는 그분의 팔을 갈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분의 팔은 마치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듯이 때와 환경을 미로 가운데에 적절하게 배치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건너도록 한다. 목적도 없이 미로를 방황하던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두고 기대를 걸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로 어깨가 으쓱거렸다. 그 후로 가끔 나는 그분의 팔보다 내 다리 길이만 믿고 팔을 놓아버렸다가 추락하기도 했고, 때로는 거리가 먼 벽 앞에서 그분의 팔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미로 속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금세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팔이 언제나 나를 향하여 내밀어져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다. 이 미로 위에서 나는 능력 있는 팔로 나를 안전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분께 내 행로의 방향을 맞추기로 했다. 때때로 추락과 함몰의 위험이 나를 위협하겠지만 나는 결코 그분의 단단한 팔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약을 감행할 것이다. 미로 위의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에필로그입니다. 미로. 인생이 정말로 미로라면 정말 그보다 공포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로는 인생을 무섭도록 냉정하게 테스트하는 잔인한 공간입니다. 누군가가 미로에서 건져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출구에 대한 힌트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로는 그야말로 절망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미로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같은 미로에 살지만 우리는 이 미로의 끝이 뭔지 알고 있고 그 너머 안식의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벽에서 저 벽으로 위험한 도약을 할 때마다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든든한 팔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는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모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저는 미로 속 어딘가의 벽 위에 서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언젠가 한 번쯤 우연이라도 어느 벽 위에서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그때 우리 미로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서로 자랑하면서 한껏 수다를 떨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출구를 나가 저 영원한 안식의 땅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서로를 자랑스럽게 다독여주며 수고했다고 하며 진하게 포옹을 나누기로 합시다.
나는 그날이 무척 기다려집니다.